똑같이 머리에 오는 통증이지만 두통은 그 종류가 100여 가지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원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게 생기는 두통이 혹시 더 큰 질환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두통은 아닌지 꼭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두통이 올 때마다 진료를 받기보다는 손쉽게 진통제에 의존하며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두통이 생기고 제대로 진단을 받기까지 평균 10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두통약, 정말 편하고 좋기만 한 걸까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김서형 씨. 공부를 하거나 논문을 쓸 때 과도하게 집중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몰려오고 그럴 때마다 편두통이 찾아왔습니다. 강도는 점점 세졌습니다. 관자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좀 저린 듯이 아팠었고요. 눈과 눈 사이, 이 사이도 굉장히 많이 저리고 아팠었어요. 그때마다 김서영 씨가 기댔던 것은 커피였습니다. 아플 때마다 습관처럼 커피 생각이 났고 손이 먼저 갔습니다. 요새는 많이 줄였어요. 예전에는 이 정도 사이즈로 한 8잔, 10잔씩 마셨는데 아무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카페인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고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커피. 커피는 정말 두통을 해결해 줄까요? 커피의 카페인은 편두통 치료를 방해하고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편두통 환자들은 혈관이 팽창할 때 통증을 느끼는데 카페인을 섭취하면 일부러 혈관이 수축되면서 통증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이 섭취하다 보면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혈관이 크게 팽창하면서 평소보다 더 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김서영 씨는 아플 때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두통약을 수시로 복용했는데요. 이 두통약 대부분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알 먹던 것이 이제 2알을 먹게 되고 2알 먹던 것이 뭐 4알로 늘어나게 되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는 보통 이제 하나의 그 각 안에 10개까지 들어있는데 사실 10개까지 먹어본 적도 있습니다. 약국에다가 문의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4시간 간격으로 먹을 수 있는 거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먹었어요. 하루에 4알. 참을 수 있을 정도의 아픔이 아니니까 계속 어쩔 수 없이 먹고는 있어요. 두통약은 통증과 염증을 줄여줘 급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많이 먹게 되면 더 나쁜 두통으로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반 두통약에는 아세트아미노펜과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그리고 카페인 등이 들어 있습니다. 두통 환자는 뇌혈관이 팽창할 때 통증을 느끼는데 특히 카페인은 혈관 수축 작용이 있어 진통제의 효과가 오래 지속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 카페인 농도가 낮아질 때면 다시 뇌혈관이 확장하며 염증 반응이 일어나 또 다른 두통, 반동 두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두통약을 더욱 많이 복용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면서 약물 과용 두통으로 전환되어 난치성 두통으로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커피와 두통약을 함께 복용하게 되면 카페인의 농도가 매우 높아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두통약을 먹지 않은 날엔 카페인의 농도가 낮아지면서 카페인 금단 두통이 생길 수 있고 기존의 편두통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실 때 꼭 지키셔야 될 것이 최대한 약을 안 드셔야 된다. 한 달에 적어도 8번 이상을 복용하면 안 된다. 8번입니다. 8일이 아니고. 그 전에 이건 나는 오늘 올 것 같다. 두통이 생길 것 같다. 하는 분명히 본인의 예감이 있으시거든요. 슬픈 예감이 있으신데 그 예감이 있을 때 빨리 약을 드셔야 됩니다. 단 한 달에 적어도 아무리 많아도 8번을 넘기면 안 된다. 그걸보다 더 많이 드시게 되면 약물 과용으로 넘어갈 확률이 두통이 심해지고 2차 두통으로 바뀌고
난치성 두통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미 약물 과용 두통 진단을 받은 김서형 씨. 이후 그녀는 일반 진통제와는 다른 예방약들을 처방받아 복용 중입니다. 먹는 예방약제에도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편두통이 심한 송종화 씨에게는 새로운 주사제를 제안하는데요. 이게 이제 항체 치료제입니다. 배꼽 오른쪽. 이 주사제는 편두통을 유발하는 CGRP라는 신경 전달 물질만을 공격하는데요. 당뇨병의 인슐린 주사처럼 집에서도 편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CGRP란 감각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편두통을 일으키는 신경 전달 물질로 뇌막에 염증을 일으키고 뇌혈관을 확장시켜 두통을 일으킵니다. CGRP 항체 주사는 피하 주사 방식으로 한 달에서 석 달에 한 번만 주사를 맞으면 돼 먹는 약에 비해 작용 시간이 깁니다. 편두통만을 위한 예방 약제로 CGRP만을 찾아 공격하는 일종의 표적 치료제입니다. 다른 약들과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편두통에 특화된 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체 치료제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보험이 됐습니다. 근데 보험 기준이 사실 굉장히 까다롭고 보험되기가 어려운데 원칙적으로는 예방 치료, 예방 약제 2가지 또는 3가지 이상을 충분히 써 보았는데도 편두통이 호전되지 않고 실패한 또 만성 편두통 환자에서도 항체 치료제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통도 예방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송태진 교수도 사실은 편두통 환자입니다. 신경과 의사가 알려주는 편두통 예방법. 우선 방에 들어오자마자 블라인드부터 치는데요. 왜 그럴까요? 편두통 환자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빛에 굉장히 예민하고 밝은 데 가면 심해지고 번쩍번쩍하는 불빛을 보면 편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원래 있던 편두통이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제가 있는 공간을 굉장히 어둡게 하고 또 조용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소리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귀마개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마다 편두통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찾아 차단하면 되는데요. 두통약은 늘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아프려고 하실 때 바로 약을 드셔야지 아프고 난 다음에 이미 막 구역 구토가 생기고 이런 다음에는 약도 드시기 어렵고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편두통 환자분들이 약을 드실 때는 두통이 생기려고 할 때 심해지기 전에 빨리 약을 드시는 게 원칙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편두통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물은 충분히 마십니다. 실제 두통이 생겼다 하더라도 물을 드시기만 해도 두통이 확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수분 섭취량을 늘려야 된다. 평상시에 500cc에서 1리터 정도를 드시고 물을 자주 드셔야 된다. 편두통 환자분들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주 3에서 5회 30분 이상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두통의 빈도와 강도가 절반이 되고 약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편두통이 덜 생기고 안 생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너무 많이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편두통 환자분들은 꼭 특히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두통도 병입니다. 가볍게 넘기기 쉬운 두통. 거기엔 위험한 두통이 숨어 있습니다. 위험하고 이상한 두통엔 조짐이 있습니다. 그 조짐을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위험한 두통이 있습니다. 우선 평상시에 없었던 갑작스럽게 생기는 두통, 발열, 그러니까 열이 나면서 생기는 두통, 뒷목이 뻣뻣하거나 구역, 구토, 균형장애, 어지럼증을 동반한 두통 같은 경우에도 뇌수막염이나 뇌종양, 뇌출혈, 뇌경색 등의 뇌졸중과도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항혈전제나 항응고제, 피를 묽게 하는 약이라고 하죠. 이런 걸 드셨을 때 갑자기 두통이 생기면 뇌출혈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50세 이상에서 처음 생기는 두통이 있습니다. 50세 이상에서는 원발 두통이 처음 생기는 경우는 거의 대개는 뇌에 병이 있어서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50세 이상에서 처음 생긴 두통이다. 이러면은 꼭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